시댁과 남편이 그토록 말하는 며느리의 도리. 과연 무엇이 며느리의 도리일까요?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총각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해주면 그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치 있는 시어머니, 남편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걱정과 고생이 덜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 제사 및 시댁 행사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며느리의 도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들이 많은데 먼저 사연 한 개만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결혼한 새댁입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둘 있는데 남편이 막내입니다. 남편이 막둥이인지라 시댁 부모의 사랑, 관심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참고 살았지만 이번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시댁은 명절 전날과 당일 이렇게 두 번 납골당에 갑니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명절 전날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고 오후에 납골당에 갔다가 다음날 또 납골당에 갑니다.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르게 제사를 지내지만 이건 시댁 집안의 명절 문화이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부모님께서 명절 전날 음식하고 하루 자고 가라 라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결혼 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댁이랑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돼서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싶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댁은 새벽 5시에 차례를 지내지만 가깝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면 충분합니다.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온다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건 결혼 전과 말이 틀리지 않냐,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 라고 하니 남편이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쌀쌀맞게 대하셨고 자꾸 저를 가리키는 듯한 뼈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남편도 무안했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명절 당일 음식 준비와 차례, 정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첫 명절이 솔직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 오전에 일찍 와라 라고 하시는데 오늘 낮에 말씀하시길 내일은 할 게 별로 없으니 천천히 쉬엄쉬엄 오후에 와도 된다 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출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신랑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집사람 내일 출근도 있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시모는 내가 늦게 오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고 늦은 시간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다퉜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집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시모는 그럴 거면 인연 끊고 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시모가 화가 났는지 전화를 하셔서 저와 남편 둘 다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도 가서 할 말 다 해 라고 했고 시댁에 가니 시누이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입장은 명절 전날에 너희들이 자고 가지 않겠다고 한 건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둘이서 안 자고 간다고 했던 게 기분이 나쁘다.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행동하냐. 우리 아들은 원래 부모한테 큰소리 친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변했다. 며느리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했는데 시모 반응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며느리 너만 참으면 집안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는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네. 명절에 어떻게 할지 네가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 있던 시누이도 한술 더 떠서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네 할 말 다 하냐. 그것도 첫 명절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 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해결된 건 없었고 시부모와 시누이는 내가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원인이고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랑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살지 말자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모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돌아간 후 충격을 받아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보니 큰일은 아니라고 했고 잠시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신우가 오더니 원래 며느리가 힘든 거다. 지금부터라도 며느리 돌이 잘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며느리 돌이, 며느리 돌이. 전 도대체 며느리 돌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댁에서 며느리 한 명만 참고 살면 그게 도리인가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 하나만 빼놓고 시댁 식구들은 편하면 그게 며느리 도리인가요? 시모가 저렇게 누워버리니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남편도 제가 조금 양보했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시부모 자식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해왔길래 항상 저에게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신랑이 자식돌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힙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말하는 며느리 도리. 사실 가해자들 본인들 또한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의 도리, 자식의 도리, 사위의 도리 등은 따지지 않으면서 왜 며느리 도리만 반복해대고 며느리 한 명이 참고 희생하는 것을 도리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자식, 아들이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 오로지 이것만이 며느리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